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이 2년 임기제로 바뀐 것이 1988년 13대 국회부터입니다. 그때 그 이후에 22명의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는데 2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오히려 8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를 함으로 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총장이 됐죠. 자, 검찰총장 임기를 채운 사람이 8명, 채우지 못한 사람이 14명. 그만큼 외풍이 심했던 겁니다. 정치적 외풍이 심해서 그런 것이죠. 이번에 윤석열 외에도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권력과 충돌해서 그만둔 사람이 노무현 정권 시절의 김종빈 검찰총장이 있었죠.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의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검찰총장 임기제는 단순히 임기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 임기를 딱 보장해 줄 테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수사를 하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임기를 보장해 준 것인데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거나 그 권력과 갈등을 빚으면 어떤 외압에 의해서 결국 임기 보장 전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 버리는 그런 일이 더 많았던 겁니다. 임기 채운 사람 8명, 채우지 못한 사람 14명. 자, 이렇게 됐는데 오늘 모든 조간, 종합지도 그렇고 지역지도 그렇고 경제지도 그렇고 모든 조간의 일면 톱은 윤석열의 퇴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제목을 달았지만 공통점은 윤석열의 퇴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치 인문으로 들어갔다. 대권 길에 들어섰다. 자, 이런 분석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대선 1년 앞 윤석열이 던졌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대선 1년 딱 남겨두고 있죠. 내년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1년 앞 윤석열이 던졌다. 조선일보는 정권 비판하며 정치 참여 첫 발을 내딛었다. 자, 정치 참여 첫 발로 본 것이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이렇게 하면서 사퇴했다. 그런데 여당은 정치 쏘라고 한다. 이것까지 동아일보는 짚어놨습니다. 일면에서. 그 다음에 후속 기사들이 2, 3, 4, 5면에 계속 나옵니다. 다른 언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제신문조차도 경제신문은 주로 경제 현안을 톱으로 많이 하죠. 정치 현안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윤의 전쟁 시작됐다. 대권 구도 요동 이렇게 한국경제는 전쟁이 시작됐다. 윤석열의 전쟁 이렇게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보고 지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영남일보는 별이 되나 별 만드나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별이 되나 별 만드나 대선 주자냐 킹메이커냐 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이 직접 대선에 나오지 않고 본인의 어떤 역량 그 지금까지 해왔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로 킹메이커로 나설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진보 성향 언론을 보면은 일단 일면 제목은 비슷하게 가는데 그 안에 해설 기사에서 좀 다소 냉소적인 반응도 좀 나옵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윤석열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검찰 개혁에 저항을 하고 또 검찰 자체를 지금 해체하려고 하니 검찰 조직을 오히려 활용을 해서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시면은 국민 보호 명분, 국민을 어떤 위치에서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말을 윤석열이 했죠. 그것을 명분으로 하고 권력에 맞선 이미지로 권력에 조금 맞섰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의 길, 사실상 자기 정치를 한다는 그런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윤석열 파동을 보고 있는 것이죠.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데 저지할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자 대응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그냥 최종 결심을 해서 나가버리는 거다. 사퇴 하루 전날 대구행도 사실상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그런 말들을 한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런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역할을 염두에 두고 시점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 해석이 나온다.
뭐 정치를 하려면 그런 시점도 제가 어제 타이밍의 정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의 타이밍의 정치. 그렇다면 그런 시점도 충분히 감안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겨레 신문은 청와대가 발끈했다. 윤석열의 사표를 던지니 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원래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보를 해버리고 나간 겁니다. 아, 난 못하겠어 하면서 그냥 통보를 해버리고 법무부에다 사표를 내고 법무부를 통해서 청와대로 가서 청와대에서 수리를 한 거죠. 자, 1시간 만에 청와대가 수리를 해버렸습니다. 청와대 15자 짧은 입장문으로 윤석열 사의 수용. 그것은 강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문재인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뜻을 표현을 한 것이다. 그전에는 윤석열을 어떻게 위무하고 하기 위해서, 해유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딱 사표를 던지고 나가니 아주 불쾌했다. 그래서 윤 총장, 청와대가 사의 표명에 분개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 윤 총장 사의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총장이 헌법 정신과 법치를 파괴했다. 이런 발언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격앙했다. 사의 1시간 만에 수용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다. 사의 수용했다. 그리고 민정수석 신현수도 어제 내친 김에 같이 바꿔버렸죠. 좀 일종의 항명파동을 일으켰던. 그래서 다시 검찰에서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 신현수에서 민변 출신으로 바꿔서 분위기를 일신했다. 자, 그런데 한겨레신문 아래 기사 보시면은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권에 출마를 하겠지만, 대권에 도전을 하겠지만은 야권 내의 반문의 상징으로 부각이 됐다. 그런데 시대 정신이 부합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또 토를 달아놨습니다. 시대 정신, 윤석열의 시대 정신. 저는 오히려 지금 시대 정신이 윤석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념보다는 보수 정권도 수사를 했었고, 진보 정권도 지금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탄압을 당하고 나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념도 이념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정의, 공정, 이 가치로 승부를 하는 것, 정치적으로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겠다,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겠다고 놓은 것은 오히려 저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은 시대정신 대변할 때는 의문이다. 그렇게 좀 폄훼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글을 씁니다. 윤석열은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사체, 본인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서 막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권 주자가 된 것이 아니고 추미애와의 갈등에서, 문재인과의 갈등에서 계속 두들겨 맞으니 그 반대급부로 반사체로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있어 왔죠. 자, 그런 지적을 한겨레는 은근히 또 걸쳐놓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반사체로 머물지 발광체가 지금부터 될지는 하기에 달려있겠죠. 지금부터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1단계 관심은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대권 행보를, 정치 입문을 할 것이냐죠. 우선 당장 정치 입문을 할 것이냐 이것인데, 어떻게 향후 행보를 정할 것이냐인데, 지금 절묘하게도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죠.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이 어떻게 할까? 호흡고르기를 할까? 아니면 장애에서 지원을 하면서 서서히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계기로 삼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보수 성향 언론들도 판단이 엇갈립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재보선 때 장외에서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 장외에서. 지금 아직 정치인이 아니고 정당인이 아니니까 근데 장외에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겠죠. 역할을 하고 재보선 후에 정치권 진입을 하지 않겠느냐. 제3의 길로 가든, 제가 어제 4가지 선택지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3지대에서 야권 재편을 모색을 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봤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작년 말에 징계 국면 때 자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런 여론 지지가 추미애 등과 맞을 수 있는 힘이 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한 뒤에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반사체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재보선까지 한 달이 남았다. 윤석열에겐 정치 참여 위한 예열 기간이다.
열을 서서히 달아올리는 그 기간이라는 이야기고,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제3지대에서 뭐 성공한 적 없어. 그래서 걔는 윤석열이 야권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윤석열이 제3지대에서 또 하나 범야권의 하나의 진영을 구축하면은 국민의힘과 결합하지 못하면은 야권이 또 분열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다. 그 전에 뭐 가장 최근에 여러 안철수 제3지대 정치 했지만은 되지 않았죠. 그 전에 많습니다. 뭐 정주영 있었고, 문국현 있었고, 뭐 상당히 많죠. 그래서 또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 보수 자기들끼리 분열할 것이다. 자, 이렇게 그 여권에서는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가능성은 열리는 상황이고, 자, 동아일보는 4월 보선까지 한 달 동안은 정치와 윤석열의 거래를 둘 것이다. 그리고 4월 보선 후 독자 세력을 모색할 것이다. 자, 이 독자 세력을 모색한다는 것은 일단은 국민의힘과 같이 가지 않고 따로 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권에서 바라는 야권 분열입니다. 당장 국민의힘과 같이 가기는 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그런 동력을 제공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구속을 시키는 그런 그 보수 정권 수사도 했기 때문에 당장 검찰총장 그만둔다고 들어가기는 어렵고, 보궐선거 후에 정계 개편, 그 해초 모여 있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독자 길로 가다가 대선 앞두고, 대선 지금 1년 남았으니 대선 앞두고 어느 시점에 단일화, 국민의힘 주자와 단일화하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하루 전에 그 사태 하루 전에 대구를 방문하면서 고향 온 느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본인이 보수 야권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온다. 지금 야권에서는 러브콜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이 보선 후에 야권 개편 지켜보면서 제3지대 중도 신당 같은 것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벌써 이 정치는 세력이죠. 뭐 자금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조직, 사람입니다. 전략, 그 세 가지죠. 하나는 큰 거는 뭐 정책, 하나는 자금, 하나는 사람인데, 자, 윤석열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그 분석 기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신문 먼저 보여드리면, 서울신문 3면에서 정치권엔 벌써 윤석열 팀 소문도 있다. 윤석열 팀. 저도 뭐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 주변에서.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은 누구누구고, 정치인 중에서는 누가 있고, 또는 뭐 검사 후배들, 또는 과거에 같이 취재를 했던 기자들 출신도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윤석열 팀 소문이 나옵니다. 자기 행보 위한 팀 꾸렸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아직 특정 정당과의 연결고리는 없는 모습이다. 특히 안철수, 특정 정당 중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후 국민의힘이 아니라, 안철수가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과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안철수는 킹메이커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킹메이커로 야권 재편을 주도한다는 이런 시나리오도 나들고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4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3면에서 구체적인 이름들을 거명합니다. 일단은 법조인들이죠. 검사 출신들입니다. 정상명, 안대희, 박용수, 윤의 사람들 관심. 법조인 중에서는 이 검찰 고위직을 지낸 3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윤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외에도 법조계에서는 누구누구가 윤석열과 가깝다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지검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부장검사가 정상명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가깝죠. 그리고 50살이 넘어서 늦게 결혼을 윤석열 총장이 했는데 그때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주례를 받다고 합니다.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안대희 전 대법관도 가까운 사이고, 박영수, 최순실 게이트 그 특검이었죠. 박영수 특검. 그때 박영수 특검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윤석열이 승승장구 재기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자, 그리고 또 서울대 법대 7구 학번들도 뭐 가깝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서 인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정진석 의원 뭐 직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 동갑이고, 또 같은 그 충청 윤석열 총장의 부친이 충청 부여 출신이죠. 그 정진석이 부여 출신인데 계속 충청 대망론 하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사이죠. 그리고 그 민주당 정권 쪽에서도 가령 양정철, 그 전에 뭐 두 사람을 윤석열과 만나서 정치인문도 제안을 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고, 또 제가 들은 이야기로도 몇 사람의 정치인들과 윤석열이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자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누구와 가깝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 본인이 정치권 주변에서 윤석열이 캠프를 꾸릴 때를 대비해서 막 도와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겠죠. 그 사람 잘 써야 됩니다. 정치에서는. 자,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1시간 만에 윤석열의 사표를 수리를 했죠. 신현수까지 내친김에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이해택설이 어떨까요? 일단 하나는 걱정이 될 겁니다. 왜냐? 윤석열이 당장 4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이 지면은 자기 대선에서도 자기 정권 창출이 어려워지고,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대선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울산시장 선거, 월성원전, 김학의 불법 출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퇴임하고도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권길로 들어선 데 대해서. 그런데 반면에 지금 당장은 윤석열이 막 해오던 권력형 비리, 문재인을 둘러싼 그 권력형 비리 수사가 지금은 거의 봉쇄돼 버리죠. 검찰 해체를 굳이 당장 안 해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또 윤석열 후임이 검찰 해체를 하는 법안이 한 1년 정도 유예가 되는데, 문재인 정권 임기 끝날 때까지죠. 그래서 후임 검찰총장을 문재인의 신복으로 갖다 놓으면 당장 임기 동안은 안전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또 이럴 수도 있죠. 새로 검찰 지휘부를 맡는 친문 검사 간부가 윤석열 장모 사건 같은 가족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면서 또 역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장모 사건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수사라고 수사 지휘를 했죠. 그런 일이 다시 계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이 1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하고 45분 뒤엔 신윤수까지 교체했다. 중앙일보 오면입니다. 청와대가 대비한 듯 2시간 만에 착착 진행을 해버렸다. 불쾌해했다. 그런 이야기도 조금 전에 제가 전해 들었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민변, 좀 친정권적인 민변도 중수청 설치는 신중해야 된다고 하고, 변협도 검찰 수사권 박탈, 권력비리 하면은 권력비리 수사가 약화된다. 자, 이렇게 하는데도 밀어붙이는 이유가 결국은 살아있는 지금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야당은 걱정을 합니다. 지금 검찰청을 해체를 하고 막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윤석열마저 나와버려서 정권의 폭주를 막을 브레이크가 사라졌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탄생한다 이런 기대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윤석열이 없으면은 브레이크, 문재인 정권 아직 그래도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1년 2개월 정도 남았죠. 그런데 그러면 브레이크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걱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윤 총장의 사태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이나 정권 심판론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건 긍정적이지만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졌다. 정권 관련 의혹 수사가 허지부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세계일보는 이면에서 여권 외압막을 방패막이 사라졌다. 그래서 검찰의 권력 수사 급제동 우려된다.
사실상 권력 지금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것을 수사 중이다가 얼마 전에 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돼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마크에서 지원해주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없어져서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문, 친여 사람이 검찰의 지휘권을 잡으면은 월성 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어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이게 다 차질을 빚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총장 인선 두고 벌써부터 하마평이 나오는데 다 친문 인사들입니다. 이성윤, 조남관, 공욱, 김호수 뭐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 중앙일보 3면도 쓰면은 검찰 내 방풍막이 사라졌다. 같은 기사하고 권력수사 올소톱 이용하다. 자기 검찰총장의 이성윤, 한동수, 김호수 물망. 자, 권력수사가 올소톱 됐다는 것과 자기 검찰총장 물망 기사가 같은 면에 실렸는데 권력수사가 올소톱 되다가 자기 검찰총장이 새로 되면은 다시 수사 동력이 회복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자기 검찰총장이 오면은 오히려 권력수사로 막을 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사태에 올게 왔다. 그렇게 흔들어대니 누가 버티나. 그래서 월성, 울산 선거 수사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중대에서 사퇴해버리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검찰총장의 원래 이성윤이 상당히 유력했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성윤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거기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켜서 지금 피의자 행태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소돼서 피고인이 되면은 검찰총장이 피고인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으니 이 한동수 판사 출신인데 대검 감찰부장이죠. 친정권적이죠. 그리고 김호수 또 친정권적인 전 법무차관 이런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이 타이밍의 정치를 한다. 그 분석 기사를 어제 보내드렸죠. 그래서 오세훈이 뽑힌 날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절묘하다 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모처럼 8명이 처음에 출마해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뭐 예비 경선하고 본경선에서 뭐 1대1 토론도 하고 뭐 합동 토론도 하고 해서 어제 오세훈으로 딱 발표를 했는데 그 오세훈으로 선출됐다는 게 좀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윤석열이 치고 나서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세훈 기사가 많이 어제 밀린 이런 감이 있습니다. 윤석열에 묻혀버린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그 오세훈이 됐습니다. 원래 나경원과 팽팽했는데 오세훈이 어떤 중도 확장성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외연 확장 앞시험 오세훈이 깜짝 뒤집게 했다. 그래서 앞으로 안철수와 중도 싸움이 치열할 것 같아. 이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의 정치적 명운도 좌우가 돼서 상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국민의힘 서울 부산시장 후보 확정했고 오세훈이 나경원의 5.3%포인트 차이 승리. 그런데 이 나경원 후보가 10% 가산점을 받은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8% 내지 9% 차이가 납니다. 부산시장 후보는 박형준이 압승을 했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의 대권가도 진입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범야권에서도 잠룡들이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가령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견제구를 날리고 있죠. 아니 지금 검찰총장 본인도 검찰의 선배입니다. 지금 검찰총장 사퇴하면 어떻게 해? 그냥 검찰총장으로 계속 있으면서 문재인 3대 의혹 수사를 해야지. 뭐 월성 또 울산 김학의 그거 수사해야지 지금 사퇴하느냐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고 반면에 유성민, 원희룡 이 잠룡들은 그거 들어와라 검찰총장 그 끝나고 들어와서 우리 같이 부음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인데 자 새로운 인물이 다시 등판했습니다. 윤석열 등판과 때를 맞춰서 다시 몸풀기에 들어간 잠룡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교안 전 대표입니다. 4.15 총선 참패 책임지고 일단 2선으로 물러났는데 다시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아침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한교안 정계 복귀 더 이상 방치 안 돼. 작은 힘이라도 붙을 것. 이것은 본인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작은 힘이라도 붙어야겠다. 윤석열 등판하는 날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 페이스북에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계에 복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2월 초에는 대담집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도 출간을 했죠. 그때부터 아마 몸풀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의 대권 레이스 진입은 등판은 다른 범야권 후보들에게도 자극을 줘서 수족 간의 매개 역할을 윤석열이 하고 있다.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야권의 대선 논쟁이 지금부터 더욱 활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